투자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코스피는 1768포인트, 코스닥은 47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 중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한 17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미국발 악재로 1775포인트로 5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1763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1770포인트를 회복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시 내려가면서 현재 0.6% 강보합에서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움직임 수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수급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하면서 847억 원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물량을 기관이 현재 투신을 중심으로 팔고 있는데요. 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조정받으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이후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하락한 47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82포인트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곧바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483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480포인트를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71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외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27억 원, 외국인이 14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117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7원 80전 오른 117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하락과 역외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1173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인 데다가 내일 진행되는 금통일을 앞두고 경계감이 강하게 추가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장주인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면서 7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조정받으면서 0.1%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 파란불이 들어왔던 현대차 0.7% 강보합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고 신한지주 역시 0.9%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과 현대모비스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1%, 현대모비스 0.4%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LG전자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만이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 이상 하락하고 있고 OCI 머티리얼즈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용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SK컴즈가 2% 이상, 네오즈게임즈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이어지면서 대형 IT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8월 달에만 5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또 미국에서는 PC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하이닉스 3%, 4% 이상 급락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4%, 삼성전기도 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AD모터스가 14.6%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코디에스가 10%, 삼양옵티스가 1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함께 우선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2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 23개 종목이 우선주에 해당합니다. 벽산건설 우선주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 우선주, 아토원 제조 우선주, 전 종목이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키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가 가시화됐다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모건코리아 12% 급등하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이 9%, BHI가 7%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 등 굵직한 대형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양시장 모두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 걷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현재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전기전자가 2% 넘는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주 마찬가지로 2%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운송장비 쪽에서 0.2%의 조금의 소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업 쪽에서도 0.06% 소폭의 상승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수창고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1.2% 정도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부에 이어 3부에서도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지만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움직임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계속 주가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네. 또 어려운 상황에서 팔아야 될 때 못 팔면 지수가 한번 밀리고 나면 그때는 정말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안 밀렸습니다. 지금 지수 고점인 1797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1800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매수의 주체였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기관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당분간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주도주였던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70주라고 불렸던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등등의 종목이 굉장히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꺾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즘 들어서 태양광 관련주랑 고려아연 등의 그런 자원 관련주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하반기를 비롯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태양광 관련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또 코스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간 매도가 17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음봉이 많습니다.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가 대비 종가가 굉장히 내려왔다는 말씀인데 즉 아침에 사면 오후 되면 거의 뭐 여지없이 물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사도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계속 지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기간에서 지금 환매 물량을 거래소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코스닥 장비 업종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이런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단 좀 관망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희용 연구원님의 오늘장 정리와 그리고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오늘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에이블신시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화장품, 미샤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네, 중저가 화장품 업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비비크림을 요즘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쓰고 있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탤런트 윤소나 씨가 일본 네. TV에서 예쁜 어떠하면 그런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는 비비크림을 써서 피부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재작년부터 한국에 오는 그런 일본 고객들이 거의 비비크림을 한 박스씩 사가지고 가져갑니다. 혹시 뭐 아나운서님도 비비크림을 사용하시나요? 예. 네, 뭐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상반기에만 10만 개 이상 팔렸습니다. 에이블신시가 실적 발표를 며칠 전에 했는데 그렇게 나쁜 실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는 좀 실적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밀렸는데 저는 이 기회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4%나 밀리고 상당히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회사의 펀더멘탈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를 전고점 근처인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용연구원이 관심 종목 에이블 CNC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이어갑니다. 네, 샵 5588번 누르시고요. 그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살펴주시면요.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섬인데요. 17,2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예, 방송에서 꾸준히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한번 오늘 상담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섬 살펴볼까요? 예, 한섬 요즘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원래 섬유유복 업체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부각되는 모습이 SK네트워크스와 지금 한섬이 거의 M&A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타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시장에서는 타결된 걸로 기정사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의외로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한섬이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정도인데 SK네트워크스에서 지분을 30% 정도로 인수하는 걸로 4, 5천억 정도로 지금 M&A 매각 금액이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소 비싸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섬 자체의 펀더멘탈에는 역시 변화가 없고요. 거래량이 요즘 들어서 약간 증가한 거 빼고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 실적을 보시면 약 5천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4, 500억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SK네트워크스에 편입이 되면 앞으로도 더 큰 자본력을 이용해서 더 높은 매출과 마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섬유유복 업종의 특성이 거래량이 좀 적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 투자하기에 알맞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종목은요, SK네트워크스 한번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1,350원을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753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오르다가 본전이네요. 목표가 좀 설정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오늘장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방 경직성은 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SK네트워크스 대형주 중에서 상당히 지루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꾸준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쭉 오르지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K네트워크스에서 지금 한섬을 거의 인수하기로 기정사실화 됐는데 한섬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매각 대금이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썩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한섬을 인수를 하면 여성복 업체에서는 시장에서 1위로 등극이 되고 전체 섬유 의복 업종에서도 한 4등에서 5등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목표가는 좀 낮게 잡겠습니다. 고점인 3월 달에 12,350원이었는데 12,000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목표 단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웅진에너지입니다. 16,3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신데요. 특별한 매물을 남겨주지 않은 것으로 봐서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목표 웅진에너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1% 정도 오르면서 16,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예, 웅진에너지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상장한 지 지금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굳이 꼽자면 태양광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웅진에너지 태양광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인곳이랑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예,
태양광을 만드는 판의 원재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융진에너지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요. ROE가 거의 50% 가까이 되는 알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 공모가보다는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하반기에도 역시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OCI라든지 OCI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태양광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꾸준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클루넷입니다. 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과 매모는 특별한 매모는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클루넷 살펴볼까요? 네, 클루넷이라고 하면 보통 클라우드 컴퓨터의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점을 찍고 요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지부진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회사의 모멘텀 자체는 별로 뚜렷이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클라우딩 컴퓨터에 대한 그런 정부의 지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어지느냐, 그게 과연 클루넷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 자체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중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는 마시고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점 1,300원을 5월 달에 찍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800원이 지금 저항선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부 지원이 역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오르긴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네, 매수하신 가격이 2,500원에 매수하셨어요. 2,5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일단은 좀 참고 기다리셨다가 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좀 전부 다 손절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클루넷 2,000원까지 올라오시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요. 그 이후에 한번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인데요. 83,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라고 116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가가 한 8,800원 정도까지 88,800원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효성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중대형 중에 하나인데요. 효성이 올해 들어서 2번 정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작년 말에 이제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내려서 6만 원대까지 한번 내린 적이 있었고요. 다시금 하이닉스 인수를 포기하면서 주가가 전고점 근처인 그런 9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5월 말에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찍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회사인 지능기업의 부실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능기업이 굉장히 재무구조가 안 좋았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 요즘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외국인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다시 올해 고점인 9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맥커리 창구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첫 큰 폭으로 매도를 하는 그 물량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이라도 매도에 동참을 하셔서 조금 이익금이 줄어드셨지만 다시금 더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성 상담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어서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최희용 연구원님의 오늘 관심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설정하셨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설정하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최희용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67포인트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0.7%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현재 전거래일보다 3포인트 정도 하락한 0.68%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478포인트 걷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0만 명 가까이 증가한 데다 실업률도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해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3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과 국방, 사회보장 행정에서 18만 5천 명이 줄었지만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건설업 등 공공행정 이외 부문에서 65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7월 실업률은 3.7%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4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8.5%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오르는 등 지난 5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며 청년 구직난을 반영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은행 예금금리는 한 달 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기를 주저하거나 올렸더라도 일부 상품에 국한하는 등 생색내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1년 만기 민트 정기예금 금리는 11년제 3.72%로 지난달 2일 3.84%보다 0.12%포인트 낮았습니다. 국민은행의 슈퍼정기예금 금리와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도 지난달 초 3.8%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예금금리의 기준인 1년 만기 은행채 금리의 변동폭이 작았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되며 사업자 등록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기업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또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지방 건설업체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우선 하도급, 대급 지원 확인체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업체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 도급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건설사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해 건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150억 원인 대형업체 도급 하한액을 올려 중소업체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물 받아가실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아가실 분들은요, 우선 프리즌 티켓, 할인 티켓 받아가실 분 3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전화 끝자리 1494님, 666563님, 그리고 9424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주식시장 승자조건 책 받아가실 분 한 분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3004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전략센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요, 백용승천님과 비쇼님 함께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